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가을비가 벌써 가을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름비인가? 근데 지금 비가 슬슬 내리고 계속 와요, 요즘에. 여름철에는 또 그냥 스콜처럼 비가 그냥 소나기가 정기적으로 오더니 이제는 비가 계속 오니까 또 기분이 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하루에 2,000명 나온다 그러니까 4단계를 너무 오래 하니까 정말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특히 이게 사람 돈이 없어 너무 힘들거든요. 사무실 내놓고 장사가 안 돼봐. 우리 사무실이야 그런 영향을 적게 받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히 헬스클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가 코로나와 임대차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2년 정도 했는데 지금 계약 기간은 거의 벌써 1년 반이 남았는데 이거 월세 낼 돈도 없다. 그럼 내가 이 차임 그대로 다 내야 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걸 내가 월 100만 원씩 돼 있는 이 월세를 갖다 내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를 3기, 3번에 걸쳐서 그 임대료를 못 내면요. 임차료를 못 내면 결국은 계약을 해지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나중에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내 책임도 아닌데, 원래 계약을 월세를 3기에 걸쳐서 납입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거는 내 책임일 때 있는 얘기지만 이게 다 내 책임이냐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도 못한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아예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거 못 사겠어. 이거 오히려 그 가게 문 열고 있으면 열고 있는 대로 손해니까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나 완전히 해지하고 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는지. 이게 또 국회에서 지금 입법 예고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9월 29일 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너무 급하니까 즉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갖다가 내기 어려운 사정들이 생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증액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경우도 거의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월세를 어려워서 못 낸 경우,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낸 경우에는 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3기에 달하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3기가 세 번이 아니에요. 월세를 못 낸 것이 이 3기, 3번에 걸쳐서 못 낸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 해지를 집주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지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계약갱신을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10년이 다를 때까지 계약갱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원래는 없어요. 3기에 걸쳐서 차임을 못 내면. 근데 그것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는 굉장히 좋아졌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1조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원래는 차임이라고 하는 게 월세예요.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증가, 부담의 증가나 이런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좀 너무 적당하지가 않아, 상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증감,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번에 포함된 게 뭐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이걸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차임이 너무 비싸졌거나 너무 낮아졌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졌거나지. 비싸졌다고 생각할 때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액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증액할 때는 5%밖에 증액을 못해요.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 근데 감액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감액은, 차임 감액은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임대인한테 가서 나 차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나 30% 깎아주세요. 그런다고 깎아주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규정만 들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차임 감액을 청구했을 때 안 해주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거나 뭐 임대차 그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그 조정해서 누구 말이 누가 타당하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감액 청구한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결국 타당하다고 하면 미리 낸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낸 차임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안 냈다고 하면 그 임대인이 돈 달라고 월세 달라고 한 청구해서 승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이것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감염법 이제 같은 조 3조에서 둔 건데,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변동된 다음에 한번 차임이 감액됐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다시 이제 증액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5% 아까 임대인 집주인이 월세가 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증액할 때는 5%를 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감액됐던 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시켰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갑자기 이제 풀이가 됐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감염자도 안 나오고 좋다 이제 그랬으면 갑자기 경제가 막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차임 원래는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그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변동된 거 아니야. 그때 5%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30%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임 감액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졌다는 거고,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9일부터 그때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회에서 이제 이 임차인들을 위해서 도와준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특례를 둔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차임 그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3번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2달 있다가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법을 바꿔서 2020년 9월 29일 날 이때가 바로 시행된 거거든요. 이때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1년 3월 28일까지는 그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못해. 그리고 나중에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때 당신 말이야 3기에 달하는 그 차임 연체했으니까 나 더 이상 당신하고 계약 안 해. 이것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야. 법에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9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임차인 입장에서 좋아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화날 수도 있지. 뭐 임차인만 뭐 보호하냐? 임대인은 그럼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이냐?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임대인도. 사실 임대인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 임대인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임차인은 돈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임대인 중에서도 평생을 뭐 정말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받았어. 근데 그게 유일한 내 노후 자금이에요. 생활비도 그 월세가 나와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뭐 임대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식도 없고 몸은 병들고 해서 나는 그 돈 갖고 생활하다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월세 차임 감액해버렸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좀 안 깎아준다 그러면 당신 말이야 그 나쁜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뭐 임대인도 나중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뒀지만 일사실 이런 법률에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인 사실 원래는 이런 거는 법이 다룰 게 아니야. 법은 일반적인 어떤 그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내가 6개월 동안은 임대료 그 차임 연체에도 불이익 주지 않겠어. 이런 거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처분 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그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거고, 또 워낙 경제적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고, 누구도 이거를 뭐 위헌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잠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